6월 5일 목요일 정경희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 코너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북커스에서 펴낸 도서 피아니스트를 위하여의 저자이신 피아니스트 김주영 선생님, 오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지죠? 네, 많이 더워지고 이 짧은 그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곧 장마가 오겠죠? 네, 그 봄하고 가을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 선선하고 네, 세계 어디에 되나도 이 정말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너무 그렇죠. 좋은 날씨잖아요. 네. 근데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짧지만 아무튼 그 짧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네, 자, 늘 바쁘시게 또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주영의 피아니스트 대 피아니스트, 오늘 만나게 될 두 명의 피아니스트, 지난주 이름이 비슷하다고 소개해 주셨죠? 네, 누굽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일단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지 않는 어허. 분들이라 네. 예, 동시대의 피아니스트를 모셨고요. 네.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 그리고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굴다와 굴드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물론 뭐 굴드와 굴드는 너무나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지만 네,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소개로 인해서 두 명의 이름이 각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영어로 원어로 하게 되면은 이제 네. 패밀리 네임이 좀 스펠링이 다른데요. 네. 굴드는 이제 Gould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굴다는 Gulda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어권 또 독일어권 사람이니까 네. 네, 이름은 다른데 우리 말로 하면 조금 비슷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또 정확하게 스페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굴다와 굴드. 자,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피아니스트였습니까? 먼저 프리드리히 굴다를 말씀을 드릴까요? 네. 1930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분이고요.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어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역시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빈 아카데미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하고 불과 16살이던 나이에 1946년에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마지막 순서로 연주를 했는데 그때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연주를 하면서 1위를 차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데뷔는 어디서 했습니까? 1950년에 카네기홀 데뷔 무대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골다의 그 행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답게 역시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의 이제 그 고전 또 낭만 그 독일어권의 작곡가들 레퍼토리를 전문으로 하는 연주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비인 삼총사가 있습니다. 네. 이 골다를 포함해서 파울 바드라 스코다 그리고 웨르크 데무스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고 또 평소에 친한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비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비인 삼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은 절친이었지만 조금 추구하는 어떤 음악의 방향도 달랐고요. 그런데 또 다루는 레파토리는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그 비교 대상이 됐던 흥미로운 사람들인데 네. 굴다는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향으로 나아갔죠. 20대 중반부터는 재즈 피아니스트로도 활동을 하면서 또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클래식을 잘하다가 네, 다른 분야에 특히 재즈로 많이 가잖아요. 뭐 갈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뭐 본인의 그 길이라고 할까요, 운명이라고 할까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음악의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 거니까요. 추구하는 방향은 다 다른데 굴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과 재즈를 둘 다 완벽하게 두 얼굴로 가능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뭐 하나 솔직히 빠지는 게 없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굴다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바로 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글렌 굴드. 자, 독특한 걸로 안에는 손가락이 드는 연주하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글렌 굴드는 네. 50세까지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허. 참 짧게 세상을 이제 살다가 떠난 아까운 피아니스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네. 정말 뭐 사진도 그렇고 그 외에 음악 내외적인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아서요. 많이 알려져 있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1932년에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귀가 예민하고 감수성이 굉장히 그 예민했던 그런 소년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선생님이기도 했던 어머니와 함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알베르토 게레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살고 계시던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칠레 출신이에요. 특별하게. 네. 그래서 남미의 그 스타일을 또 점수해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손가락만으로 연주를 한다. 뭐 몸을 쓰지 않고 손가락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어서 테크닉을 구사한다라고 하는 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글렌 굴드의 나중에 뭐 그야말로 전매 특허처럼 된 아주 낮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게레로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낮은 피아노 의자. 그런데 또 원래 피아노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데 굴드의 피아노에는 등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등받이가 있는 피아노 의자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양산이 되고 있나요? 네,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등받이가 없는 것이 보통 물론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도 등받이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피아니스트들이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기대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연주를 이제 중단하고 잠깐 쉴 때 기대는 역할로도 필요한데 그때 굉장히 그 릴렉스가 금방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꼭 등받이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글렌 골드는 아무튼 그런 그 특이한 의자를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피아노 연주 자세를 고수해야 됐기 때문에 보통의 의자에서 이제 다리를 좀 잘라내고요.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접이식 의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녔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만 평생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에 만들어줬을 때는 이제 가죽 바닥이 있었는데 오래됐으니까 가죽 바닥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제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닥이 거의 뚫려 있는 상태로 그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불편한 의자였을 텐데 거기에 앉아서 계속 마지막까지 연주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또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야,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수제자네요. 그렇죠. 네. 아버지는 가죽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던 어떤 동물 가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죽 가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가공 공장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만들어준 그 의자에 아버지의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함께 가지고 갔었던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따뜻합니다. 자, 그거 외에도 연주 전에 했던 독특한 행동들도 이 굴드는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데뷔나 마찬가지였던 1955년 6월에 콜롬비아 스튜디오에서 그 유명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녹음했는데 예. 그때 당시 연주도 정말 탁월했지만 그 연주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굉장히 독특했고 무대 매너나 뭐 연주 포즈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독특했기 때문에 사진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 굉장히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네. 6월에 이미 여름인데 사람들이 뭐 이해할 수 없는 두꺼운 복장을 하고선 나타나서 그 낮은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하기 전에 또 굉장히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손과 팔을 담그고 어허. 있다가 그 연주를 했던 그것 외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기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특한 무대 매너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화제가 됐고요. 물론 탁월한 연주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인정받은 그런 연주자가 굴드이기도 했습니다. 또 허밍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허. 예, 이 녹음에 그 본인이 이렇게 크게 노래를 하거나 그 음을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 뭐 콧소리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 레코딩 그 말하자면 편집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다시 리메스터링을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줄이는 거 최대한도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듣기가 힘든데 요즘 리메스터링은 옛날에만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처음에는 이게 녹음이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반품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예전에 LP 시절에. 네네. 그랬는데 요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글렌 골드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그 버전이 귀하죠. 네, 귀하고 더 그립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글렌 골드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6번 중에서 첫 번째 악장 토카타 감상하시겠습니다. 그 수많은 곡 중에서
6번 토카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또 글렌 굴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하하하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흐의 파르티타 6번 2단조 바흐 작품으로 830 중에서 토카타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6번 2단조 바흐 작품으로 830 중에서 토카타를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 선생님께서 좀 힌트를 주셔가지고 네. 이제 굴드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 좀 유심히 들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들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들어본 거로는 아주 저음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내려갔을 때만 살짝 들리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아 이게 제가 너무 기대를 크게 했나 봅니다. 김보미님 글렌 굴드 연주 전자 피아노 소리인가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음색이 와. 굉장히 독특하죠. 이야. 네, 아닙니다. 일반 피아노가 맞습니다. 김보미님 지금 고맙습니다. 오미셀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이신 김주영님의 설명 음악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KBS를 넘어 EBS까지 오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은숙님 어머나 피아니스트 김주영님 EBS 정클클에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피아노 소리가 지금 김보미님 말대로 전자 피아노 소리인지 또 하프시코드 소리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주법과 연주가 가능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손가락을 위주로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전신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글렌 굴드도 전신의 그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났지만은 네. 손가락에서 어떤 그런 논레가토 주법을 아무래도 뭐 바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음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앞서서도 전자 피아노처럼 들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피아노 음색 자체가 좀 독특한데 이 음색을 좀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렌 골드도 말년까지 자신의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고 연주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아, 저는 이 피아니스트의 소리를 솔직히 구분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함께 듣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선생님 이제 조금씩 네.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법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뉘앙스도 살짝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같은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예,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올해가 또 마침 피아노 콩쿠르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해이기도 해서 네, 얼마 네. 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끝났고 네, 지금 막 미국에서 밴 클라이번 콩쿠르가 결선이 막 진행 중인데 예. 한 피아노로 이렇게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한다고 모든 그 피아니스트마다 다른 소리가 난다 하는 것 가지고 또 새삼스럽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또 굴다와 굴드를 통해서 여러분 색다른 컬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프리드리히 굴다 연주가 궁금한데요. 네. 빈 출신으로 정통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한 굴다가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니 저는 좀 뭐랄까 저는 솔직히 좀 섭섭해요. 근데 이거는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뭐 재즈 피아니스트로 완전히 그 뭐 전향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아무튼 26살에 뉴욕의 버들랜드에서 공연을 했고 네. 68년도에는 재즈와 프리뮤직 등에 대한 견해를 또 후대와 이렇게 나누고 레슨도 해주고 뭐 이런 그 국제 음악 포럼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조 자비눌, 칙 코레아, 허비 행콕 이런 그 재즈의 그 대가들이죠. 건반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많은 교류를 했고요. 또 니콜라우스 아르논코르 지휘자와 칙 코레아가 연주하는 그런 모차르트 협주곡 음반을 또 주선하기도 하는 등 아무튼 재즈와 클래식 그 음악가들의 적극적인 화합을 또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즈와 클래식에 어떻게 보면 각각의 분야를 존중하면서 결합도 시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굴다는 사실은 이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허허. 1980년에 작곡한 작품 중에서 이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이 곡은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주자들도 음반도 만들었고요. 또 FM에도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이 첼로 협주곡은 첼리스트들의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또 그 외에도 재즈 작품도 피아노 곡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굴다는 클래식 피아노도 잘했고 네. 재즈 피아노도 잘했고 네. 그리고 지금 첼로와 관악 오케스트라에 한 작곡도
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야. 정말 그 음악에 관련돼서는 불가능이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골다는 정말 그 중에서도 특이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굴다의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네, 모차르트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퀘일 번호 332 피아노 소나타 F장 쪽 그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F장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퀘일 번호 332번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로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F장조 퀘일 번호 332 1악장 알레그로를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자, 노이주님, 이 곡 엄청 친근한 곡인데요. 저희 아이가 피아노 레슨 받으며 쳤던 곡 같아요. 네, 야, 아이가 쳤던 곡을 또 기억을 해주십니다. 네, 이게 워낙 그 피아노 학원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주 멜로디가 또 인상적이죠. 네, 그런데 또 모차르트의 곡이라서 어린이들이 많이 연주하고 선생님들이 내주기는 하는데 또 잘하기는 또 그만큼 어려운,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어린이에게는 쉽고 어른에게는 어려운 음악이 모차르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옹이뉴키님, 굴다의 연주는 사랑스럽네요. 좀 자유롭다고 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현님, 개인적으로 굴다가 연주한 곡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종세님이 지금 곡을 좀 편파적으로 고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굴다의 곡은 좀 사랑스러운 곡으로 골라주시고. 아, 네. 예. 골드는 좀 심각했나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네. 그 곡에 대한 그 좀 취향에 네.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있을 텐데 네. 쭉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생각이 어떻게 바뀌실지. 네. 지금 저희가 김종세님이 짜놓은 이 각본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반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에 대한 견해 한번 들려주시죠.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네, 그 뒤에 제가 들려드릴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프리드리히 굴다의 그 주법이 굉장히 좀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독특합니다. 굉장히 그 온 몸에 릴렉스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테크닉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그 테크닉을 릴렉스를 통해서 더욱더 자유롭고 힘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클래식 음악에서도 그런 장점을 당연히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재즈에서도 또 그런 스타일을 잘 구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 재즈 뮤지션들, 재즈 피아노 하시는 분들, 피아니스트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특히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의 릴렉스라든지 어떤 주법의 어떤 그 뭐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고 또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또 재즈 피아니스트의 주법에 대해서 궁금해한 게 많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굴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다 가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피아노 클래식을 하는데 재즈적인 어떤 그런 그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자신의 스타일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재즈 뮤지션인데 클래식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품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믹스를 시키는 사람들은 많고 말하자면 크로스오버 그 음악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클래식 할 때는 완전히 클래식 피아니스트, 재즈 할 때는 완전히 재즈 피아니스트, 그게 가능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선 기능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리드리히 굴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피아니스트였는지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또 이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지만 또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성악가가 표현한 사람은 도밍고 정도겠네요. 네,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네, 도밍고는 진짜 뭐 팝을 부를 때는 완전히 네, 팝 가수처럼 하는 그런 네, 놀라운 도밍고나 까르라스 외에는 솔직히 또 그걸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또 선생님을 통해서 굴다와 굴드를 우리가 샅샅이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경의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오늘도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북커스에서 펴낸 김지영 작가의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소감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범상치 않은 두 인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피아노 연주 역사에 남을 만한 점으로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앞서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제 프리드리히 골다 같은 경우에는 네. 클래식과 재즈 양쪽에서 공이 대가로 인정받는다. 음. 네, 재즈만 들으시는 분들도 골다를 알거든요. 네. 그만큼 또 재즈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글렌 골드 같은 경우는 50세까지만 살았지만 아무튼 30대 초반에 이미 완전히 그 레코딩만 하고 무대에서는 은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도 좀 심했지만 그 자신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청중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 검투사만큼이나 탐욕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들은 무대 위에 연주자가 언제 실수를 할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아무튼 그거는 뭐 그만의 어떤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무대와 결별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물론 60년대 70년대 활동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레코딩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고 엔지니어 같은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렌 골드는 녹음은 그 자체로 완성된 예술이며 연주자가 무대에서 다른 방향으로 실수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음과 프레이징, 템포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연주를 편집해 붙이는 작업이야말로 최고의 예술 행위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공부를 한창 할 때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 녹음 그 네. 음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연주자는 무대 위에서 연주가 진짜지. 네, 네. 녹음된 거는 시간 예술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생명성이 죽은 거기 때문에. 뭐 통조림의 그렇죠, 그 그렇게 음악이라고 비율을, 예.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워낙 편집 기술이 좋아서 연주자가 여러 번 연주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라이브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뭐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라이브 연주처럼 들리게 하느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또 굴들을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기대되는 코너 속의 코너죠. 네. 비교 감상할 곡 어떤 곡입니까? 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1번 이 유명한 곡이죠. 이 특히 프렐류드 부분은 구노의 아베 마리아의 반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유명한데요. 이 곡을 이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제의 코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곡 같은 곡을 다른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감상하실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생각 보내주시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비교 감상 들어갑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 푸가 1번 바흐 작품으로 846을 먼저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와, 굴다와 굴드의 이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1번 바흐 작품으로 846을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친숙한 곡을 이렇게 개성이 다른 두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듣는 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년까지 참 굴다와 굴드는 상반된 그 길을 걸었는데요. 네. 프리드리히 굴다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또 활동을 하면서 개성적인 그런 세계를 이어갔는데 마지막까지 좀 독특한 그 기행을 했어요. 자기가 그 일부러 죽었다고 가짜 부고를 내서 사람들은 놀래켰는데 부활절 음악회를 앞두고 어떤 그 퍼포먼스였다는 게 밝혀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상상 초월이네요. 네, 그 후에 안타깝게도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글렌 골드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몸이 약해서 먹는 약도 굉장히 많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한 5, 6년 후에 또 연주 무대에서 은퇴하고 또 마지막 레코딩을 한 후에 뇌일혈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0세의 나이로 사망했죠. 그렇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좀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굴다와 굴드를 통해서 네.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선생님 또 보내드려야 하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피아니스트입니까? 다음 주에는 저의 그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책에 들어있는 두 명의 피아니스트, 여성 피아니스트인데요. 알리시아 델라로차 그리고 타티아나 니콜라에바 두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정수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끝곡으로 굴다 프렐류드와 푸가 프리드리시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다시 들려드리면서 EBS FM 정경희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우린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